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도 있어요.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분 어드벤트 캘린더 아세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기다리면서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초콜릿을 뽑아 먹는 달력이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걸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저 원리를 찾아라 되게 좋아해서 지금 하루에 초콜릿 하나씩 꺼내 먹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근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뜨개질 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헌옷들이 좀 많아서 그 헌옷을 재활용해서 재사용해서 제가 티코스터 덕후거든요. 티코스터를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종강을 했으니까 제가 옷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잘 만들면 나눠주고 싶고, 왜냐면 티코스터는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옷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쁘게 만들 수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아니면은 말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로 선물로 하면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손재주가 없어. 손재주가 남다른 올리브였습니다. 받을 수 있나? 올리브가 만든 거. 여기서 얘기했으면 저희한테는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요. 지금 최대한 큰 밑밥인가? 떨린다. 떨려. 10몇 년 만에 바느질이거든요. 아,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근황 토크도 들어봤고요. 저희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에코살롱이 다룰 콘텐츠는 바로 올해 화제가 되었던 여성 퀴어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고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마리안느와 결혼을 앞둔 귀족 아가씨 엘로이제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안느가 의뢰를 받아서 이 귀족 아가씨의 초상을 그리면서 이제 서로 점점 이제 사랑에 빠져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는 조금 주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좀 전반적인 감상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는 조금 더 페미니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여기에 등장한 주인공들이 이제 전형적인 아내, 딸 그런 역할 간의 어떤 갈등을 겪잖아요. 이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여성상과 진짜 자신 간의 갈등. 그래서 다들 조금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딸이나 여성으로서 겪는 것들 정말 많죠. 저는 딸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어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여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딸로서 시각을 바라봤을 때 사실 여전히 요즘도 계속 말해요. 딸이 최고지. 딸은 아들보다 딸이지. 이런 분위기? 그게 아직도 너무나 당연하고 저도 그게 체화됐다고 해야 되나? 저도 나도 모르게 막 아빠가 혼자 밥을 드시고 있으면 차려드려야지 하고 왠지 죄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엄마가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도와야지. 정작 아버지는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엄마가 이제 딸한테 어떤 그런 의지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걸 요구할 때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지? 내가 거부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들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딸이 최고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금 한편으로는 힘들긴 한데 또 이걸 말하면서 되게 걱정되는 거 우리 엄마가 이걸 듣고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편집자가 다 편집적으로 찾아주실 힘들 거예요. 것 같아요. 편집 원합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들으면서 내심 엄마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고 했고 그랬긴 한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따님이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딸로서라기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으로서 동거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겪는 그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이 무국어랑 동거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은 그냥 살짝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나 얘랑 동거나 해볼까? 막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분노를 막 표시하는 거 엄마가 장난 아니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방골기질을 막 솟구쳐 오르면서 반드시 동거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엄청 싸웠는데 그때 막 그런 거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너 동거했다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동거했다 헤어지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순결하지 않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 어떤 섹스 경험이 있으면 혹은 동거 경험이 있으면 뭔가 얘는 약간 이후에 결혼 상대나 연애 상대로는 조금 꺼려지는 거. 약간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으셨던 거죠. 특히 엄마 세대에서는. 그래가지고 되게 꼭 이건 해야겠다. 네, 제 방골기질을 불타오르게 해서 엄마의 반대가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죠. 주변에 동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좀 더 그런 편견 어린 시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화를 내시거나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베이스에 드릴님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깔려 있었다는 걸로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듣고서 막 엄마가 이게 집에가 그럴 수도 있겠다. 결혼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예전에 사귀었었던 그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똥차인데 아니야. 그 순간에도 똥차였던 걸 알고 있었어. 너는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널 너무 빨리 만난 것 같아. 너는 결혼 상대로는 되게 좋은데 연애 상대로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똥차 냄새가 난다. 똥차 냄새가 정말 도대체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결혼은 어떤 여자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연애는 또 어떤 여자와 해야 되는가? 너무 이렇게 말을 꺼낸 순간부터 문장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모든 사상이 되게 썩어 있잖아요. 나 진짜 그런 분노가 갑자기 생각이 나. 그게 도대체 연애 대상으로 이제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제 남자들의 어떤 썩은 시각 되게 싫었고요. 그리고 며느리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요. 결혼했으니까 며느리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러니까 나를 나로 보지 않고 저 집안의 며느리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아는 분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애는 언제 가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지에 대한 건 아무 관심 없어. 이 사람은 이 집안에 언제 아이를 낳아줄 것인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사랑하는데 그 주변 분들이 옛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며느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애 가지기 싫고 내가 애 낳아주러 왔어?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면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너무 페미니즘 얘기하니까 끝없이 재밌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도 나고.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환경 문제가 왜 여성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마리안느가 생리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나요? 그 생리하는 장면 맞죠? 네. 그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리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 이제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가 666개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97.2%에서 발암물질을 검출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회용 생리대들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뭐 특히 직장을 갖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편의상 일회용 생리대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이렇게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제대로 안전성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생리대를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고 특히 어떤 생리통이나 월경 자궁 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리는 좀 어떠신가요? 진짜 옛날부터 그 파우치를 은밀하게 건네던 학창 시절 아직도 기억나요. 맞아.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나 되게 멋있었네 생각했던 게 저는 친구들이 멋있었는데 파우치에 담아줘서 줬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가방에서 쫙 들고 야 이렇게 흔들면서 야 나 화장실 갈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약간 좀 개구쟁이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들고 그냥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그때는 뭔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구조 지금이라고 하면 시스템이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분위기라잖아요. 여자애들이 이거를 은밀하게 너 혹시 그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라고 하는 근데 그거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그런 분위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걸까? 이게 뭐 어떻게 영향을 우리한테 주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이런 생리대에도 그렇고 생리에 대해서 이런 담론 자체가 너무 없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왜 이런 생리대 문제 발암물질 검출도 그렇고 이런 담론 자체도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되어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그럼 이 시스템의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되게 내 안에 화가 많아진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문득 그런 게 궁금해져요. 이 생리에 대해서 쉬쉬해야 되는 그날이라고 좀 약간 대명사라 그러나요? 대명사를 써야 되고 그거라고 그 명칭을 따로 이제 불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언제 조선시대부터 그랬나? 고려시대? 언제부터 있었는지 되게 그 역사학적으로 되게 궁금해지네요. 찾아봐야겠다. 궁금하다. 갑자기. 근데 제가 이제 나름 조직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경력가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해서 그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페미니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유머라는 걸 했잖아요. 농담과 유머와 외설 이게 어떤 문화의 코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농담과 뭐 외설과 유머를 하는 그런 주 소비층 그리고 말을 하는 생산자층이 남성이었잖아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던지는 어떤 농담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여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던 게 뭔가 이 처음에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여성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생리대에 대해서 이렇게 쉬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 중심에는 남성적 세계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이 피가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파란색 액체로 테스트하죠. 액체로 하고 막 샤랄라라 막 음악 나오면서 하얀색 원피스 생리하면 하얀색 원피스 맞아. 모카솜 위에 막 안고 바지도 불편해서 못 입는데 뭐 하얀색 원피스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 현실은 막 배 아파가지고 막 허리 약간 새우등 돼가지고 맞아. 막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욕하고. 그니까요. 막 되게 이미 광고부터가 너무 그 순결한 여성 성에 대해서 뭔가 난 몰라요 하는 그런 여성 그런 여성을 너무 어떤 브랜드화하고 있다 해야 되나? 생리대 그런 광고부터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광고가 그렇게 나오나요? 요즘 하도 그런 걸 안 봐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요즘도 그렇죠. 약간 깨끗한 이미지의 배우분들, 여자 배우분들 모카 나와가지고. 솜은 아직도 나옵니다. 맞아. 모카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놀랍네요.
얼마 전에 너튜브에 박막래 할머니 아시죠? 네, 막리스. 그 할머니가 자기의 생리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 손녀딸인 PD가 의도적으로 그 생리 이야기를 이제 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할머니 얘기는 자기 엄마는 그러니까 자기 아빠나 다른 타인에게도 생리하는 거를 얘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금 70 몇 세인데 그 자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생리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정말 웃으면서도 약간 눈물이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이제 그 정도로 이걸 부끄러워하고 엄마한테까지 말을 못하는 게 바로 생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상황도 지금 우리 올리브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좀 놀랐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또래 친구들이 생리대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보이는 거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게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변하지 않네요. 다른 것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러게요. 아쉽네요. 근데 우리나라 성적으로 되게 아주 보수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같은 데도 얼마 전에 성적으로 좀 솔직한 묘사를 담았다고 해서 그 어디였냐? 초등학교였나? 본 것 음. 네덜란드 교과서에 있는 어떤 성교육 콘텐츠를 번역해서 가져왔다 그랬나?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직접적이어서 그니까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거지? 야동으로 배우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저는- 100번 맞아. 공감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조선시대까지 안 가도 근데 초기만 해도 14, 15세에 다 결혼했대요. 그 나이 때.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걸로 쉬쉬한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요새 평균 섹스 연령이 10대잖아요. 한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런 그런 이미 시대의 속도는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성교육이라던가 어떤 콘돔 배급 이런 거는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맞아. 이런 미혼모 청소년 임신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는 잘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뭐 성교육이나 피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너무 좀 손 놓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중요한데 어려운 문제고 사실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게 발생시키는 정말 큰 문제들이 많은데 조금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제 싱가포르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친구가 자기는 성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대 초반에 선생님이 바나나를 가져와서 콘돔을 끼우는 걸 막 시연을 해보고 애들도 다 바나나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직접 그걸 이제 씌우는 거를 남녀 상관없이 그걸 다 연습을 해봤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것만큼 살아있는 교육이 어딨어요. 되게 부러웠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 콘돔이라는 거를 사실 막 대놓고 말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좀 오픈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탐폰 사용률이 우리나라가 되게 낮대잖아요. 해외에 비해서. 왜냐면 탐폰이 진짜 편하거든요. 그 체내형 생리대, 그러니까 질에 삽입하는 형태의 생리대가 우리나라에서 현저히 사용률이 낮잖아요. 해외에선 거의 되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그게 하면 엄청 편해요, 진짜. 운동해도 거의 안 하는, 운동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생리대를 착용할 수도 있고 되게 편한데 이런 어떤 순결성? 질에 뭔가를 삽입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불편한 거죠, 마음이.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탐폰 사용률이 조금 예전에 낮았었죠. 요새는 좀 많이 그래도 사용하지만 탐폰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체내형 생리대의 좀 사용 비율이 옛날 좀 많이 낮았었죠. 약간 이런 거를 보면 뭔가 이런 굉장히 성적인 어떤 엄숙주의라 해야 되나? 성적 이중잣대?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동 같은 거에 대해서 뭐 규제한다고 막 하면은 하는 이야기가 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 아니냐. 왜 그런 거를 시시해야 되냐. 약간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도 막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되는 뭔가 되게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나라에 그 성과 관련해서 특히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이런 얘기 조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평소에 느꼈던 이런 성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경험 그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저 많죠. 되게 저는 또래 때 음. 그 고등학생 때 전 여고를 나왔는데요. 음. 여고니까 되게 좋았던 점은 서로한테 되게 성적으로 정말 솔직했어요. 야, 너 집에서 하냐? 집에서 그거 하냐? 뭐 이렇게 막 그것도 이제 대놓고 말을 하는. 그래서 막 뭐 어디 이렇게 막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다양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봐요. 뭔데요? 편집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디 쓰냐, 뭐 쓰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저희는 되게 근데 그거는 되게 끼웠다. 아까 생리대는 되게 쉬쉬하면서 이렇게 건네줬는데 그때는 중학교 때였어요. 이 네.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의 격차가 굉장히 네, 크네요. 이게 남녀공학과 여고의 아.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물론 여고도 어떤 어린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친구들이 정말 그쪽에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되게 욕망에 솔직하고 그중에 친구 한 명이 특히 그랬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저도 뭔가 제 욕망에 대해서 되게 솔직해졌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 나도 궁금하니까 괜히 잘 듣게 되고 또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의 어떤 그런 행동 그리고 말에 따라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이 뭐였죠? 성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네. 솔직했던 네. 경험이 있는지.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는 정말 욕망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용기를 가졌는데 또 막상 성인 되니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또 대학교 들어가면 또 이제 남자가 있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좀 남자. 그래 조심 뭐 이렇게 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되게 이렇게 유해지고 뭔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저 고등학교 때 정말 날아다녔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뭐 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여자는 나서면 안 된다, 밝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마포 이거 얘기하면서 잘릴 걸 걱정하는 것도 터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자위면 자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이거 얘기하면 이 나중에 편집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느낌? 편집 원하세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근데 뭐 지금 약간- 특별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잖아요.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자체가 수위가 괜찮은가에 대한. 네, 그거 자체가 좀 터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방송생활 수칙 1번. 19금 단어 사용을 자제해 그러니까 주세요. 제가 저 때문에. 근데 이것도 19금 단어가 무엇일까요? 19금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왜 19금이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네. 그냥 그런 걸 좀. 존재하는 단어를 얘기할 뿐인데. 맞아. 그러게요. 그 마포 FM 생활 수칙을 조금 진보적으로 바꿔야 네. 될 우리 필요가 있 오늘 편성회의 때 제안 좀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참여를 못해서 아쉽네요. 맞아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보는 네 에코살롱입니다. 맞아. 그리고 이게 제가 소설 쓰면서 느낀 것도 있어요. 이게 여성의 생식기 표현에 대해서 음. 표현할 단어가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섹스씬을 써요. 섹스씬을 막 쓰는데 막 섹스할 때 이제 음부, 뭐 보지, 뭐 다양한 단어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음부로 쓰면 또 엄청 웃기더라고요. 약간 의향 영어 같잖아요. 보지로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어떤 침대 위가 약간 수술대 위로 바뀌어버리는. 맞아. 근데 이거를 뭐 로맨스 소설에서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꽃잎 막 이런 써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이게 무슨 꽃잎이야. 이게 그냥 생식기인데 막 약간 이러면서 너무 오글거리는데 또 약간 보지 약간 이러면은 워낙 이게 욕설처럼 막 쓰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렇지. 막 일베 같은 데서 막 욕으로 막 섞어가지고 여성의 생식기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런 여성의 당연한 생식기에 대한 어떤 담론이 막 마치 얘기하면 조금 막 속된 것처럼 속되면 안 되나요?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그 네이버 사전에서는 뭐 여성의 생식기를 나타낸 속된 표현이라고 아예 정의가 돼 있어요. 약간 1번 표현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일반 표현은 없는 뭔가요? 거야. 대중적인 표현.
맞아. 차라리 속된보다는 그냥 뭐 보편적인 표현, 대중적인 표현, 일반적인 표현 그렇게 바꿔야지 이걸 뭐 속된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 보수적이다 사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었어. 약간 이과적인 찬물을 끼얹자면 꽃도 나무의 생식기죠. 예상치 못했다. 나무나 어떤 그 식물의 생식기관이죠. 오. 그래서 약간 그 소설에서 꽃잎이라고 표현하는 게 은근히 의외로 약간 과학적 조사를 하고 쓴 게 아닐까. 오. 아하 그렇구나. 아, 네. 이과적인 농담이었습니다. 오. 웃기다. 네. 생식기관도 되게 의학 용어 같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보죠. 이런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한정돼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지칭하는 거를 최대한 좀 깊이 하니까 그만큼 언어가 좀 덜 발달한 게 아닐까. 네. 여러 가지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예. 즐거워. 굉장히 즐겁네요. 네. 즐거운 얘기 해봤는데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1부에는 여성의 어떤 욕망 혹은 뭐 생리 혹은 섹스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이어가지고 이제 여성의 어떤 임신, 결혼 같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녀 소피가 나오는데 이 소피가 이제 임신 중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막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시술도 없고 제대로 없고 맞아요. 하니까 진짜 그 장면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아련하더라고요. 그 옆에 애기 누워 있었잖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그랬어? 진짜. 좀 일부러 극하게 대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옆에 애기 있고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 신생아고 맞아. 그 옆에서 바로 임신 중단을 한다는 건 좀 굉장히 의도적인 연출 그쵸. 같은 저도 느낌을 그렇게 받았어요. 느꼈어요.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막 이러면서 그 신생아가 임신 중단하는 그 옆에 소피 옆에 누워서 소피를 막 이렇게 잡잖아요. 손가락도 잡고. 그래서 저는 극적으로 나 그냥 나을게요 할 줄 알았는데 약간 반전이었어요. 그대로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 마리안느가 자기도 막 경험이 있다고 막 이렇게 소피한테 그쵸. 공감해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나 못 봤어요. 그거랑 바닷가에서 그 이제 임신을 중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달리기를 계속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그거 보면서 예전에 좀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임신을 중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일부러 몸을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성이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거나 선택하기 위해서 너무나 험난하다. 그 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섹스를 하는 게 서로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사랑을 하는 과정에 좀 자연스러운 과정일 텐데 피임하지 않아서 여자 혼자 이렇게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임신이 여전히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한테 되게 위험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사망률도 높고 출산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남자가 피임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막 임신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고 맞아요. 저도 막 처음에 동거 시작할 때 이게 좀 무서웠어요, 사실. 왜냐면 맨날 보면은 이게 자주 횟수가 늘어날 텐데 그러면은 혹시 임신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공포도 되게 맞아. 있었고 근데 반대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가고 약간 TMI 앞선 걱정이었어. 네, 오히려 줄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임신에 대한 공포는 뭐 연애나 결혼 경험이 있는 혹은 뭐 동거 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이라면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요새 낙태가 아닌 임신 중단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고 해요. 임신 중단. 이 낙자가 떨어질 낙, 뭐 약간 이런 의미여서 몰락, 뭐
뭐 약간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에 많이 쓰이는 한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임신 중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좀 있으셨어요? 임신에 대한 공포? 혹은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본능, 혹은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본능이 이제 본능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모성 신화인가? 약간 그런 어떤 이슈도 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모성 신화라고 하면은 어떤 뜻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엄마의 여성이 갖고 있는 엄마 모성 이런 걸 굉장히 뭔가 숭고한 것으로 포장하는 그런 것들, 그런 서사들을 모성 신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모든 여성들이 다 모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일반화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것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 호르몬에서 나오는 이제 모성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 나오는, 그리고 출산 직후에 나오는 이제 모유가 나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결국 사람의 몸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TV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이제 유기를 한다거나 낳고서 버리거나 아니면 낳고서 그냥 돌보지 않고 방치해서 태아가 사망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정서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엄마가 되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니까요. 저도 제가 임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완전히 어떤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으시는지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는 건 또 사실인데 조금 나중에 한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경험이라던가 이런 거를. 전 친구들 중에 이제 출산한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출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끝난 이후에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난 이후에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세상에 나온 이야기는 이제 출산까지의 그런 이야기뿐일까?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맞아.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겠다. 사실 그쵸. 세상에 나오고 나서 그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실 그 10달 아이를 가지고 있는 10달에 좀 세상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같이 키워내야 되는데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까지 있죠. 맞아요. 죄? 낙태죄. 맞아요. 이제 그 형법에 있는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는 대신에 임신 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식으로 이제 법률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임신 중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 약간 허술한 점이 많아가지고 법률이 좀 비판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찾아놓은 게 있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화면이 꺼져가지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찾아볼게요. 네네. 근데 저는 아까 라마쌤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던 게, 제가 너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어요. 아이를 낳고 이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무슨 박스, 교회에 있는 무슨 박스, 엔젤 박스라 하나? 그거를 이제 어떤 용어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지만, 그러니까 아이를 그 공간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넣으면 그 교회에서 가져가는, 수녀님이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분노했던 게, 이 나라, 이 사회 시스템은 우리에게 지금 출산 이후 낮다, 뭐 변화가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출산 이후에 있는 문제들부터 맞아. 먼저 해결을 할 것이지 왜 우리 출산이 낮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아까 라마쌤 친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산 이후에 정말 힘들고 어떤 고난, 역경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출산, 임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또 그거에 대한 죄까지 지금 있잖아요. 낙태죄라는 어떤 이름으로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너튜브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몰랐던 문제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임신 중단에 대한 이슈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참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벌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좀 더 빌리자면 낳고서 이제 출산 휴가 후에 회사로 돌아가잖아요. 회사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이제 회사에서 아기를 낳고 복귀한 여성의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많은 것들에 설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얻어내기 위한 투쟁. 남편은 아주 늦게 밤 12시에 퇴근하고 새벽같이 나가는데 그럼 본인이 또 그걸 다 케어해야 되는 어려움.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아이를 좀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들. 진짜 전쟁터라는 거예요. 진짜.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모든 선례가 돼서 싸워 나가야 하는 이제 맞아. 회사. 제도가 있지만 그걸 사실 실천하는 회사가 많지 않죠. 맞아. 그래서 회사도 문제고 이제 부인이 출산을 했지만 그러면 사실 남편의 회사에서도 그걸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배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남편의 회사도 문제인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럼 출산율이 낮죠. 근데 나라에선 출산율 뭐라고요? 인력이 국력이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와우.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막 뭐 이럴 때는 막 자궁을 공공재 취급하면서 내 자궁인데요. 공공재 취급하면서 막상 이런 뭐 생리 문제라던가 뭐 생리대 뭐 그런 유해물질 그거 제대로 밝히는 거라던가 뭐 그런 거는 뭐 자궁을 보호해주기 위한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뭐 자궁을 뭐 사용하려고 막 대상화해가지고 막 그런 거만 자꾸 하니까 약간 얄밉네요. 이거 빨리 갈 길이 개선해주세요. 멉니다. 진짜. 정말. 여기서 조금 깨알같이 어떤 최근에 어떤 좀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얼마 전에 형법에 있는 낙태죄가 이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헌법에 있는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자 그렇게 됐었어요. 맞아. 이야기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는 대신에 임신 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임신 중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요. 15주에서 24주까지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건부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다. 법률에 발표가 됐거든요.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어려운 형편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유전병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던가 약간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게 조건부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거나 수술 비용을 못 구해서 14주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건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신 중단을 하게 됐을 때 여성이 처벌받게 여성만 처벌받게 여전히 그 낙태죄라는 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죄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그런 관념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또 의사는 원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 임신 중절 진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료 거부권을. 왜지? 그거는 난 종교적인 이유로 임신 중단 시술을 하고 싶지 않아라는 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은 부분이죠. 많겠네요. 막 약간 그리고 24주 후에도 이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번 예고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뜨겁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창 이 이슈가 문제가 됐었을 때 반대쪽 의견 중에 하나였던 것 중에 가장 화가 났던 게 낙태죄가 폐지됐을 경우에 부작용으로 반대편에서 제시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게 폐지가 되면 여성들이 더 임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낙태를 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문란해질 것이다. 너무 이게 무슨 소리야? 일반화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또 했다고 해요.
낙태가 남용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을 그쵸, 해가지고 예. 엄청 논란된 적도 그쵸, 있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낙태를 남용할 수 있냐. 이거. 네가 해봐라. 임신해봐. 그거 어떻게 남용해. 내 몸만 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내 건데.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임신 논란도 있었죠. 중지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요. 여성의 몸에. 그러니까 이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섣불리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또 남성이란 게 더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걸 논리랍시고 들이대는 것도 정말. 그러니까요. 그 이후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이 11월에 지난달에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가지고 이제 국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원의 내용은 뭐냐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률상 낙태 대신 임신 중단 혹은 임신 중지로 변경하고 의료의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보장해라. 약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개선안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앞으로의 어떤 임신 중단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어떤 임신 중단과 관련된 저도 입에 안 묻네요. 아직 바뀌어야 되겠죠. 임신 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럼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각자 한 줄 평 남겨보실까요? 올리브의 한 줄 평은 여성에 대한 더 많은 담론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여성이라는 이름에 주어진 어떤 단어라던가 이런 프레임들이 너무나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생리대도 그렇고 뭐 월경도 그렇고 그리고 임신 중단도 그렇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여성 서사나 담론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러면 이러면 당사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불완전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에코살롱도 좀 수위를 넘나드는 마포 FM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저도 여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시선으로 우리가 어떤 걸 느꼈는지 표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리안느가 새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 위에 덧칠을 해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든 여성이 여름이 돼도 걱정 없이 겨드랑이를 까고 다닐 수 있는 탈제모 할 진짜. 수 있는 제일 시급. 그날까지 그날까지. 그게 더 이상 이제 수치스러운 게 아니게 되는 그날까지 같이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영화 가디언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함께 찾아뵐게요. 저희는 벌동 함드릴 올리브? 라마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